매일 밤 꿈속에서 벌이는 귀신과의 정상. 그들의 순정을 짓밟은 너무나 잔혹한 악몽. 과연 그들의 악몽은 실체일까? 아니면 단순한 꿈일까? 안마 시술소에서 출몰한 정체불명의 동남녀. 매일 밤 찾아와 지켜보는 음흉한 눈빛과 의문의 사건. 과연 안마 시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음침하고 살기가 감도는 한 흉가. 그곳은 한때 소년원이었다는 것. 폐허가 된 그곳에서 매일 밤 들리는 기괴한 소리. 과연 이곳엔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트루스토리 레드아이의 서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불가사의하고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과 베일에 쌓여진 진실. 이러한 현상들은 그 자체가 지닌 신비로움 때문에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더 자극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은 세계의 온갖 비밀과 미스터리의 정체에 관한 어떤 식으로든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트루스토리 레드아이를 통해 분명 자신만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지금껏 알지 못했던 신비하고 기묘한 세상을 만나보시죠. 매일 잠자는 동안 나타나는 또 다른 세계의 꿈. 꿈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가장 특이한 점은 꿈꾸는 나는 나이면서도 현실의 나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꿈의 비논리적 성질이다. 그래서 꿈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불합리하고 근거 없으며 기묘하고 기괴한 것일 때가 많다. 우리가 매일 밤 꾸는 다양한 꿈들, 과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꿈에 관한 미스터리. 그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본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또 잠을 자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꿈을 꿀 수밖에 없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일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잠으로 보내고 또 하루 평균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꿈을 꾸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종종 꿈속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평소에 전혀 해보지 못했던 즐거운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는 누구나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꿈속에서 마음껏 누려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좋지 않은 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매일 밤 꿈속에서 나타나는 한 의문의 존재 때문에 죽음까지도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트루스토리 레드아이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남편 몰래 바람 피는 것 같죠? 외간 남자랑 밤마다 그 짓을 하니까. 이거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건 몽정이 아니거든요.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이들 중에는 귀신을 목격하고 심지어 동침까지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된 귀신의 존재. 대체 무슨 이유로 그들은 우리 곁에 찾아오는 것인가? 지난 4월 13일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는 동생에 대한 다급한 도움을 요청하며 제작진을 맞이했다. 뭐
거의 사람들 피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도 많고요. 그리고 해만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하고요. 약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제작진은 과연 그녀의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만나보기로 했는데 방송국에서 너 좀 도와줘 보고 싶을게. 아니 여보세요. 아니 됐어요. 저기 언니 왜 이래? 그렇게. 진짜 안 고칠 거야. 싫어. 갑자기 들이닥친 카메라에 놀란 듯 촬영을 거부하며 문을 닫아버리는 동생 서진숙 씨.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인 듯 보였는데 1시간여쯤 지나서일까 언니의 오랜 설득 끝에 마음을 연 서진숙 씨. 우리는 그녀의 입을 통해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거 누구한테 뭐 말을 해도 믿지도 않고 그렇겠지만 귀신이 와서 몸을 막 더듬고요. 애무도 하고 관계도 하고 맨 처음에는 그냥 꿈인 줄 알았는데 제가 거부할 수 있으면 정말 거부할 수 있었으면 진짜 죽을 생각도 안 했겠죠. 얘가 약 먹고 자살하려고 해가지고 병원에도 가보고요. 무당한테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이거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와서 똑같이 남녀간의 그런 관계 똑같이 한다니까요. 정말 죽고 싶다니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녀의 한 맺힌 말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그녀가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받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연 그녀의 꿈속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작진은 서진숙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동의를 얻어 카메라를 설치한 후 지켜보기로 했다.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그녀는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밤 12시 15분 또다시 꿈속에 귀신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까? 그녀는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새벽 1시 33분 게임을 한 지 어느새 1시간이 지나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서진숙 씨는 또다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피곤한 듯 지쳐있는 그녀의 표정. 한 채널에 집중하지 않고 이리저리 누르는 손놀림으로 보아 그녀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었다. 네,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그냥 자는 게 좀 무서워서요. 원래 좀 늦게까지 안 자고 새벽에 정말 피곤해질 때 그때 자요, 그냥. 그럼 매일 이렇게 생활하시는 건가요? 네, 거의 늦게까지 안 자요. 그냥 새벽에 잠깐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는 편이에요. 새벽 4시 18분 그녀는 억지로 잠을 청하는 듯 어두운 표정으로 침실로 올라갔다. 제작진은 설치해놓은 카메라를 통해 잠자는 그녀를 관찰해 보았는데 쉽게 수면에 들지 못해 이리저리 뒤척이는 서진숙 씨. 얼마 후 수면 상태에서 무언가에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그녀는 심한 악몽을 꾸는 듯이 보였다. 누구에게 끌려가는 듯이 손을 뿌리치며 비명을 지르는 그녀. 그녀는 수면 중에 나타나는 자신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알고나 있을까? 우리는 그녀에게 병원 상담을 권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래서 제작진은 그녀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녹화된 테이프를 들고 신경정신과를 찾았다. 제작진은 정신과 전문의 유상우 원장에게 그녀의 증상이 녹화된 테이프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청소년기나 20대 초중반에 나타나는 성적 환상과 연관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잠들기 전에 어떤 그런 성적 환상을 정상적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실제로 그게 꿈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특정 대상 또는 모르는 사람과 어떤 성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의 꿈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핵심은 이 성적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제작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던 중 서진숙 씨와 같은 수많은 사례를 접할 수가 있었다. 그중 10년 전부터 귀접에 시달렸다는 박창호 씨를 만나볼 수 있었다. 귀접 현상을 겪은 거는 한 18살 정도? 분명히 제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쳐다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위가 눌린 거예요. 가위가 눌리는 상태에서 억지로 풀으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눈을 뜨고서 옆을 딱 바라봤는데 여자가 제 팔베개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력도 안 좋아요. 안경을 벗으면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돼요. 근데 불 꺼 있는 상태에서 깜깜한데도 그 얼굴이 보였어요. 바지를 벗기고 이제 이걸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내가 딱 쳐다보니까 웃으면서 갑자기 벽으로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오줌 쌀 뻔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일부러 친구네 집에서 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안 들어와서 내 방에서 자고 있었대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제 전지 알고서 이제 이제 불 켜고 갈아입어라. 괜찮으니까 불 켜고 갈아입어라.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생생하죠? 예, 정말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다음날이 힘들어요. 다음날이 정말로 이제 자고 일어나는 사정을 이제 사정했을 때도 있고 그게 이제 남들은 몽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몽정이 아니거든요. 약 10여 년 전부터 그를 찾아왔다는 귀신. 그녀는 왜 그의 꿈속에 나타난 것일까? 우리는 귀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조치원에 있는 한 건강연구소. 이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온 것인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만난 몇 명의 사람들 역시 귀접 현상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집에서 가만히 자고 있으면 이제 귀신이 말 그대로 귀신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요. 싹 이렇게 내 위로 날라와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포개지면서 이제 성관계하는 꿈도 많이 꿨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거 어디 가서 아소리 나겠어요. 병원 가도 뭐 그다지 뚜렷한 병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기치료를 통해 귀접으로 고통스러웠던 증상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들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한을 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직접 자신의 몸 상태, 과연 그 영적인 부분들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한이 뭔지, 아니면 원하는 게 뭔지 본인들이 스스로가 치료를 할 줄 알아야 이게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치료를 시작하자 놀랍게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 여인. 이는
몸속에 들어간 귀신이 내는 소리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람의 몸속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과학적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겪는 이들이 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영적인 존재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귀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사람 몸에 붙어 있다라기보다는요, 그 기운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둘 수 있는 거는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풀지는 못했어요. 또 정확하게 풀었다 하더라도 뭐 이거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수면장애 한 종류인 렘 수면장애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꿈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꿀 때 이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쑤시고 아프고 또 일상생활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결국 핵심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꿈을 지나치게 많이 꾸고 그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대부분 또 안 좋은 내용, 악몽을 꾼다는 것이 이 렘 수면장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꿈 중에서도 이제 아주 고약한 꿈, 악몽을 의미합니다. 결코 이것이 어떤 귀신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밤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귀신과의 성적인 교장.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경험한 당사자들은 절대 꿈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미스터리, 귀적 현상. 그것은 과연 악몽일까? 아니면 귀신의 장난일까? 매일 밤 찾아와 자신의 몸을 유린하는 귀신 때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악몽으로 변한 사람들. 꿈속에서 귀신을 봤다는 주장이 한낱 악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살해자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체라고 느끼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살해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학으로 전혀 해명할 수 없는 수많은 미스터리. 귀적 현상 또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